여러분, 회사에서 잘 쉬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야근하기 싫어서 점심시간 때도 일을 하고 저녁 먹는 시간 1시간을 아껴서 1시간 일찍 퇴근하겠다고 전혀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요. 회사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일수록 업무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휴식의 방법들을 보시고요. 회사에서 바로 실행해보세요. 업무의 집중도가 바로 달라지고요. 성과도 달라집니다. 저는요, 업무 시간 내내 틈틈이 쉬거든요. 업무 시간에는 저의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휴식을 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그 양이 훨씬 더 적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계속 제가 몰입할 수 있는 이유는요. 10분씩 30분 단위로 계속 꾸준히 쉬기 때문이에요. 일하다가 지쳐서 쉬는 건요. 휴식이 아니에요. 휴식은 쥐치기 전에 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쉴 수 있는 비밀은요. 업무 순서에 있어요. 제가 늘 하는 일상 업무의 순서는요. 최소 20단계까지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각 업무의 순서는 짧게는 10분, 길게는 50분까지 시간이 걸리고요. 순서가 끝날 때마다 저는 5분, 10분씩 충분히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짧게 쉴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건요. 일하는 환경 그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좋으니 물리적인 공간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나의 시야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화장실에 다녀와도 좋고요. 다른 공간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셔도 좋습니다. 정 안 되시면 일어나서 내 시야를 사무실 전경으로 바꾼 다음에 1분, 2분 시간을 보내셨다가 자리에 앉아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쉬는 것보다 훨씬 더 리프레시가 됩니다. 휴식이 정말 에너지를 채우는 활동이 되려면요. 우리 뇌에 확실하게 신호를 보내야 해요. 지칠 때까지 일하다가 쉬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규칙적으로 쉬세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지칠 때까지 일하지 않고 지치기 전에 에너지를 채워주는 것이 제 집중력 유지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쉬면요. 휴식 이전과 이후가 확실하게 다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저는 쉴 때 확실한 목표가 있어요. 바로 활력 채우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다는 사람은요. 의식적으로 휴식을 취한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때우기만 하셔서 그렇습니다. 휴식을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해요. 우리는 일할 때 몰입하는 것과 멍 때릴 때의 순간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일에 몰입을 할 때는요. 시간도 빨리 지나가고 확실한 결과물도 나와 있지만요. 내가 멍을 때릴 때는요. 결과물은 없고 시간만 지나 있습니다. 내가 멍 때렸다는 건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멍 때릴 바에는 이렇게 휴식을 취하세요. 명확하게 휴식을 인식하시면서 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봐요. 도대체 쉴 때 무엇을 해야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대답이 없다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휴식에 대한 시행착오예요. 다양한 활동으로 활력이 채워지는지 채워지지 않는지 실험해 보셔야 합니다. 휴식의 대명사인 여행은요. 휴식이 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활동이지만 여행으로 에너지를 쓰고 오는 사람에게는 휴식이 아닙니다. 일일 뿐이죠. 자기계발의 대명사인 독서도요. 누군가에게는 공부이지만요. 누군가에게는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쉬는지 관찰해서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에게 직접 적용했을 때 휴식이 되는 활동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저에게 맞는 휴식 방법을 찾고 나서 월요병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쉴 때 여러분 많은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생각보다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앞날에 대한 상상도 좋아하지만요. 이 상상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거든요. 언젠가는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상상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들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야 하는 일의 효율과 성과는 바로 직전까지 해왔던 행동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를 마감하며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그날의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계속 생각해봐요. 예컨대 제가 기업 강의를 했다면요. 강의 내용이 현장 분위기와 잘 부합했는지 사람들의 설문조사 참여 내용과 실제 현장 분위기가 일치했는지 등등을 돌아보고요. 다음날 기업 강의할 때 도입할 작은 아이디어들을 생각합니다. 업무를 마무리한 후 극장에서 제가 영화를 한 편 봤다면요. 보고 나는 무엇을 느꼈는지 이 영화 내용 중에 리더십과 마케팅, 생산성 관리에 연결되는 인사이트는 없었는지 등등을 생각해보고요. 수강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나 비유들을 늘 생각하고 노트에 메모하는 편이에요. 굳이 따지자면요. 과거를 통해 제가 배우는 시간이 80% 정도 되고요. 미래를 상상하며 쉬는 시간이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명상합니다. 이게 명상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명상을 따로 배운 적도 없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명상인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따로 자세를 취하거나 고정된 시간대에 명상하지 않거든요. 제가 명상을 할 때는요. 감정 때문에 힘들 때마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다 보면요. 너무 가파른 성장세가 엄청 좋지만은 않아요. 과연 언제까지 이 일이 지속될 수 있을지 막연한 걱정과 불안도 따라오거든요. 처음에 저는 그 생각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서 다른 일을 하거나 환경에 변화를 줬었는데요. 이렇게 불현듯 엄습하는 불안감에는 속수무책이더라고요. 아무리 도망쳐도 그 생각들이 머리를 지배하게 되면 도망칠 곳도 없었고요.
계기는 사소했는데요. 너무 짜증이 나고 감정이 통제가 안 되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머릿속에 생각들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더 열심히 생각하고 그 감정들을 적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싫어하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 속에 매몰되지 않고 희한하게도 한 발자국 떨어져서 제 생각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결국 머릿속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는 방법은 다른 행동을 하며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들에 더 강하게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돼요. 지금 내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두려운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잘 하시려면요, 잘 쉬셔야 됩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잘 쉬는 사람이라는 점 꼭 명심하세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